重い。なんでこんなものつけるんだよ。余計なことを考えるからだ。この島から一歩たりとも出る必要などない。息子なら俺のために強くなれ。それだけ考えていろ。やめてよ。外してよ。お父さん。 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제1복권 이모셔널 스토리즈 D상 야마토와 아무개입니다. 2022년 9월 24일에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이번 제1복권은 각 캐릭터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에서 감동적인 명장면을 재현한 디오라마 형식으로 발매가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야마토 이외에도 루피, 로우, 그리고 로빈까지 이렇게 함께 발매가 됐어요. 루피와 로우는 다른 피규어로도 발매된 적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야마토와 로빈은 굉장히 신선하고 피규어로 한번 소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요즘 야마토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마토를 한번 구해서 리뷰를 해보게 됐는데요. 야마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로를 닮은 이 이름 없는 사무라이, 또 피규어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이 이름 없는 사무라이의 얼굴이 보시는 것처럼 조로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시모츠키 우시마루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근데 공식적인 제품명은 아무개로 나왔고요. 피규어에서도 조로랑 정말 닮게 나왔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발판은 반프레스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발판인데요. 두 명이 앉아야 되는 만큼 조금 넓게 나온 느낌이고요. 그리고 야마토의 돌기 하나, 그리고 사무라이의 돌기 하나, 이렇게 돌기가 두 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좌상이기 때문에 발판이 없다고 해서 자립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은 발판이 싫으신 분들은 빼고 전시하셔도 충분히 전시가 가능할 것 같네요. 야마토와 아무개의 발판 조립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개봉을 해보신 분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이런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실제로 개봉을 해보니까 딱 예상했던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발판도 너무 넓을 줄 알았는데 두 명이 앉으니까 딱 적당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장면이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은 발판도 평범한 발판이 아닌 약간 돌 모양, 바위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높이는 야마토는 6cm, 아무개는 10cm입니다. 제1복권 에이스 오타마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이번 이모셔널 스토리즈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에이스와 오타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리즈라고 느껴졌는데요. 근데 크기는 살짝 다르네요. 보시는 것처럼 오타마가 지금 야마토보다 살짝 크고요. 에이스와 아무개를 비교해도 에이스의 덩치가 조금 더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 장면이 야마토가 사무라이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가득 찬 이런 표정이 표현이 정말 잘 됐고요. 그리고 사무라이가 야마토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살짝 위로 향하는 이런 시선 처리도 굉장히 잘 됐네요. 그리고 코 위에 붙인 이런 반창고까지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해줬네요. 뒷모습도 깔끔하게 조형이 잘 됐어요. 이런 비니어 부분도 꼼꼼하게 디테일을 잘 살려서 액세서리의 느낌을 잘 살려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머리 결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뒤로 갈수록 파래지는 그런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줬네요. 그리고 등 뒤에는 오뎅을 따라하는 이런 리본 장식도 달려있는데요. 이 리본 장식 질감 표현을 진짜 제1복권이 잘해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감 표현을 꼼꼼하게 넣어줬고요. 큰 피규어만큼 완전 정교하게 질감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단면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표현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즈는 원작과 그대로 뭔가 밥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인데요. 이런 모습도 재현이 잘 되긴 했지만 차라리 오뎅의 항해일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포즈였으면 더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목에는 카이도우가 채워놓은 이런 수갑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광 마감이기 때문에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쇠사슬 하나하나에 이런 디테일을 살려준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발도 진짜 작은데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 하나하나 다 뭉개지 않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빨간 신발끈과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런 신발 굽까지 꼼꼼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무개를 살펴볼게요. 확실히 외모가 뭔가 나이가 든 조로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눈주름이나 이런 입주름 그리고 코주름을 데칼로 다 표현을 해놨고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표정까지 정말 재현이 잘 된 것 같네요. 입에는 이쑤시개를 물고 있어요. 일본 속담에 사무라이는 굶어도 이쑤시개를 무는 법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처럼 이 아무개도 동굴에서 밥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쑤시개를 물면서 뭔가 지교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쑤시개가 막 조립형으로 나오면은 분실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본체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연성이 있는 재질이라서 파손에 걱정도 없을 것 같네요. 머리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좀 손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손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손등뼈가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나 손가락 뼈에 이런 마디마디까지 정말 꼼꼼하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손가락 때문에 눌려 있잖아요. 눌린 머리카락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조용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조로와는 확실히 다른 이런 파란색 머리카락을 정말 진한 색감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머리카락의 질감도 이렇게 뭉개지를 않았어요. 뾰족뾰족한 느낌을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잘 해놨고요. 사실 개봉을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이 이런 살결 표현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팔 부분이나 가슴 부분을 보시면 살짝 혈색이 도는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죠. 덕분에 실제 살결 같은 그런 리얼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갈라진 가슴 근육이라던가 복근까지 정말 조형이 깔끔하게 잘 나와줬네요. 그리고 옷과 이런 몸 사이에 이런 공간도 남겨줘서 이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동굴에 감금된 상태인데 옷차림은 진짜 일반인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걸치고 있는 하오리도 이런 줄무늬와 꽃무늬이 이렇게 조화를 주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살짝 이렇게 늘어진 듯한 이런 느낌의 주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하오리가 소매가 있는 옷이잖아요. 근데 소매가 따로 조형이 안 됐어요. 이게 뭐 소매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지를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일복권 야마토와 아무개를 살펴봤습니다. 야마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피규어이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제품이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호기심 가득한 야마토의 얼굴뿐만 아니라 의상, 포즈까지 섬세하게 재현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무개로 소개된 우시마루 역시 싱크로율 높은 표정과 멋진 의상에서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원피스 피규어에서 이런 디오라마 형식의 피규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마토와 우시마루의 만남을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피규어로 소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